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 기업 실적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나쁘지 않은 수준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조금은 다른 요인이 있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실적 예상치는 하회하는 실적의 발표였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글로벌 유사 업체들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그다음에 반도체 외에 삼성전자는 뭐 무선 사업부라든지 그런 사업부가 있는데 그러한 사업부를 함께 제외하고 봤을 때 뭐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괜찮았기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삼성전자의 시장 대비 강세, 그다음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대형 IT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LG전자의 실적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볼륨적으로 주요 사업부의 실적이 예상치 대비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고 주가 반응 자체는 그래도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어제 대형 IT 군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수의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추이 자체는 위가 조금 더 열려 있는 구간이지만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중립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매수자분들은 이 점을 고려해 있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종목별로 이 예상 실적보다 잘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기보다 이제 업종별로 하반기에 어떻게 이게 실적이 이어질지, 근데 이어지는 실적보다 아마 실적의 예상치의 톤을 낮추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도 있겠고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보다는 그 하반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 부분의 조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컨퍼런스, 즉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 28일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기간 이전까지는 뭐 주가가 그래도 긍정인 측면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부분, 그 이후에 그 컨퍼런스를 확인하고 나서는 주가의 방향성이 다시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면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게 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확연히 느껴지는 하루였는데 관련돼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들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LG전자는 뭐 전장 사업 포함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탑픽주로 또 제1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떤 쪽에서 특징주를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IT 쪽에서 확산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업데이트도 필요하다 보니까 심텍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전자 제품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용도 자체는 그 특정 전자 제품 같은 경우가 그 전기의 전달, 그 전기 같은 경우는 작은 물체 안에서 전달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원활하게 해준 하나의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요인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판매 같은 경우도 꺾인 요인이 없었고 제품 가격 단가 같은 경우도 뭐 크게 꺾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 또는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 이 공급 확대라고 함은 그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련해서 물량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장을 짓게 되었고 이 공장을 지은 부분에 대한 제품이 하반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수요처가 만약에 그 지금의 1단계보다 2단계, 3단계 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수요처가 다 그 충족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하반기에 대한 뭐 경기 불확실성의 존재, 그다음에 이 공급이 확대되면은 통상 가격의 하락까지 함께 수반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면 현재 실적 부분에서 제품 부분 판매 가격을 곱해서 이루어지는 그 매출 부분이 제품 같은 경우도 좀 분산될 수 있고 가격 같은 경우도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금 하반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존재하는 걸 저희가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저희가 살펴볼 때 이러한 환경을 그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깝게는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어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위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짧은 주가 같은 경우를 살펴보지 마시고 하반기까지 이러한 부분에 변수가 있다는 점 인지하면서 그 가격적으로는 37,000원 초반에 접근 가능하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심텍 관련돼서 IT 이제 종목 중에 심텍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기판 관련 종목이다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 실적이 긍정적이고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가격 접근 면에서는 37,000원 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시장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과연 시장의 흐름이 실적과 함께 부합해서 흘러갈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볼 만한 종목 궁금한데 일단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요인이 환율도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큰 상황,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유례 없이 원자재, 금리, 환율 이렇게 다변화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을 보자면 우리나라 기업, 즉 우리나라의 주가를 보자면 환율의 변동성이 잡히는 타이밍을 우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환율 변동성 1,300원이 넘어가서 1,310원에 한때 도달했을 때는 좀 이게 아주 특이한 흐름이고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정말 이게 기업, 수출 기업에 대해서 결제 물량인지 그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도 좀 줄어드는 단계고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금 1,300원대 초반, 그다음에 1,200원대 후반 정도 구간까지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또한 조금 더 변동성이 줄어들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시장이 모든 걸 반영해서 먼저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겠고요. 각종 지표 자체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온 점,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 아직 크게 상승을 다시 하지 않았지만은 배럴당 $100 초반까지 변동성으로 줄어들면서 상승이 올라온 점,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 단가들이 점차 그 폭이 줄어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안정화 구간 안에서 저희가 원래 강했던 종목들, 그다음에 낙폭과대 종목들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유가라든지 에너지 흐름 급부에 따라서 조정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재생에너지군이라든지 조선 쪽 같은 경우 유가가 하루에 8%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쪽 군 같은 경우도 종목 같은 경우 추려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돼서 어떤 종목 저희 보면 될까요? 네,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거래일간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상하 폭이 컸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 8% 하락했을 때 한 차례 조정이 컸었고
그 유가의 조정 이후에 큰 유가의 흐름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의 주가를 되돌리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가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측면, 이거는 팩트 요인이다 보니까 유가 가격 변동폭의 안정화, 즉 뭐 오르든 내리든 뭐 한 2, 3% 내로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종목 같은 경우 가격 안정성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자체는 태양광과 관련된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 사업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70% 이상 되다 보니까 경쟁력 같은 경우가 낮아져 있는데 폴리실리콘 사업이랑은 다르게 그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제품이 나가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 기업보다는 좀 변동폭이 적고 상대적인 주가 복원력도 빠르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강조드리는 점은 유가 가격 변동폭 안정화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조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특정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즉 유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까지 왔다 보니 실적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시차가 있겠고요. 유가 가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유가에 대한 변동폭이 작아진 구간이고 시장이 어제 대형 IT주들의 반등을 통해서 강한 시장을 연출했다고 하면은 이 시장이 연속된다고 하면은 신재생에너지나 이쪽 급부가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 가격적으로는 3만 원대 중반에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 그 실적이 기반으로 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타이트하게 가격을 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절은 5% 내로 꼭 잡고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국제유가 간밤에 또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금요일 시장입니다. 심리적으로는 한 차례 더 접어갈 수 있겠지만은 어제 보여준 삼성전자의 흐름상으로는 시장이 연속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2200 지수 후반, 즉 2200대 후반에서는 매도의 실익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이 그래도 강하게 나오는 점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전체적인 매크로 시장 자체를 우리나라 시장에 투영을 해봤을 때 불안 요소, 그러한 점을 감안한 지수가 2200 중후반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반등 나온다고 해서 너무 빨리 팔아야 되지 않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또 유연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대신에 그 현금 비중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한 30%, 50%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가격대를 정해놓고 매수,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한 매도보다는 아직 시장을 조금 더 상방으로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장으로 보입니다.